저기 과제검사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 질문 시간. 원래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 받고, 좀 많이 틀린 학생들은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선생님 좀 더 봐주도록 할게요, 과제는. 그래서 과제검사 유무는 꼭 선생님이 확인할 테니까 과제 좀 꼭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좀 시사한 방법이면 과제가 좀 2번 정도 안 했다. 그럼 엄마한테 문자 좀 보내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테니까 과제는 꼭 좀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 과제하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리지? 한국 사람 30분이면 끝나지 않나? 통사도 저번 주에 없었고 이번 주에 나가는 것도 한 30분이면 끝나. 너네가 3시간 강의 듣고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 그래야지면 니네께 되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바로 우리 쭉쭉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니? 자, 가보자. 자, 그럼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죠? 9페이지 펴보자. 9페이지. 우리가 전 시간에 무슨 신라까지 배웠었지? 통일 신라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치? 요 시를 일명 무슨 시대라고 하죠? 남쪽의 나라와 북쪽의 나라 있었지. 무슨 국시대? 남북국시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남북국시대는 몇 세기 때? 삼국통일이 몇 세기고? 몇 세기고? 7세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려왕조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고려왕조가 몇 년이랬다? 918년. 그래서 몇 세기라고 썼지? 918년 10세기라고 썼지? 그래서 요 시기가 바로 무슨 국시대? 남북국시대. 그 중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어디 끝냈다? 통일신라 하나 끝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어떤 나라? 우리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을 때? 신라가 있을 때.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을 때?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발해 역사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강 이름 하나 기억하자. 저쪽 신라와 발해 경계점 있지? 저희가 바로 어디였지요? 무슨 강? 우리 강 하나 내가 2개밖에 안 말해줬는데 한강. 한강은 다 알고 있잖아. 북쪽에 어떤 강 하나 기억하면 된다?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대동강 이남이 바로 어떠다? 신라. 위쪽이 뭐더라? 발해더라.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원래는 이 신라가 이렇게 삼국통일했을 때 있지? 위쪽은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 당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구려 민족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죠. 적극적으로 정하고 결국 당나라 세력을 물리친단 말이야.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뭐더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해는 요거는 안 말고 듣기만 하자. 발해 세운 사람 이름 다 들어봤죠? 누구라고 하죠? 대조영, 알겠지? 요 대조영, 고구려 장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고, 발해는 당연히 어느 나라 역사애들아? 우리나라 역사지. 근데 자꾸만 중국 애들이 어느 나라 역사라고 우길까? 자기 나라 역사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던가 우리나라 역사인 근거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요건 따로 줄치지 말고 들어가자. 어떤 부흥운동 결과 만들어진 거야? 고구려 부흥운동 결과 만들어졌다. 되겠지? 그리고 지배계층 대다수가 누구였을까? 고구려인이었더라. 솔직히 주민 대다수는 말갈족이야. 근데 지배계층이나 누구더라? 고구려인. 여기 자체가 뭐더라? 우리나라 역사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편지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 자신을 발해국왕이라 표현 안 해. 무슨 국왕? 고구려 국왕이라 표시했습니다. 아직 고려왕조가 만들어지기 전이지. 그럼 어떤 나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재 하나만 조금만 봐보자. 자, 당연히 얘들아 90% 이상 다 어느 나라 문화유산이더라?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기반되어 있다 보시면 돼. 그래서 발해 석등이라던가 이불병자상 요거 지금 봐봐. 부처님이 2명이 나란히 앉아고 있지. 요거 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지. 요게 이 자료가 나올 거야. 그럼 요거 나오지. 그럼 어떤 나라인지만 알면 되더라? 발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난방장치 무슨 장치가 있죠? 온돌장치 이런 게 다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 요소도 있을까 없을까? 일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 문화 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 얘들아, 우리 무령왕릉 갈 때 배웠었는데 벽돌 기억나지? 벽돌 나오면 다 어디 거야? 중국 거. 요거 뭐더라? 벽돌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양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면은 딱 이 도성 구조거든? 요거 하나만 보자. 되게 복잡하냐면 깔끔하냐? 복잡하면 깔끔해 이거. 이런 것도 대답 못해줘? 되게 깔끔하게 잘 구획돼 있지요. 맞잖아, 직사각형으로. 이거 우리나라 양식 아니야. 중국 양식이라고 보시면. 경복궁이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근데 너네 우리 5대 궁 중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요, 경복궁이 아니야. 창덕궁이라고 보시면 돼. 훨씬 더 규모가 작거든? 그리고 되게 길이 복잡하거든? 그럼 왜? 경복궁은 왜 유네스코에 등재 안 됐을까? 우리나라 양식이 아니라 중국 양식이라서 그래. 중국은 허벌판, 황토지대지.
싹 다 밀어버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도시가 계획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어때? 산지가 70%지. 길이 고불고불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의 이치를 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이렇게 깔끔한 거 어디다? 중국 양식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럼 이것도 됐고, 그리고 이것도 됐고, 그럼 이따가 배울 건데 이 통시 시스템이라고 보거든. 정치 구조라고 보시면 돼. 솔직히 얘들아, 정치 제도는 누가 더 잘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면 중국이. 중국이 더 잘 만들었겠지? 그래서 이것도 중국 양식이더라. 그래서 요거 3개 빼놓고 나보더라. 우리나라 양식으로 되겠습니다. 되겠니? 여기까지 상식으로 한번 들어봤다. 이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어떤 거? 발의 발전 과정. 이제부터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꼭 가져가면 돼. 왕 몇 명 나온다? 3명 나옵니다. 그 3명만 잘 기억하면 돼. 알겠지? 우선 얘들아, 발에 세운 사람 한 명은 알고 있죠? 누구더라? 대조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암기하면 돼. 누가 처음에 나온다? 무왕이라고 나옵니다. 야, 그럼 무왕은 느낌상 봐봐. 이 무자, 시우가 무자가 들어갔지. 쌈박질 못했을까 하면 잘했을 것 같아. 잘했을 것 같지? 그 이미지만 떠올리면 돼. 야, 발해가 처음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당나라는 어떨까? 발해랑 우호적으로 지낼까 하면 적대 관계가 될까? 적대 관계겠지. 아니, 원래 여기가 당나라 지배였잖아. 근데 이제 이 지배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이제 발해가 건국됐단 말이야. 당나라 입장에서 어떨까? 되게 열받겠죠. 이때 당나라는 이제 발해를 다시 한번 멸망시키고자 공격을 했거든. 이때 무왕은요. 항복 아니면은 대적했을까? 대적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한마디로 요게 핵심이야. 무왕 때는요. 당과 무슨 관계였다? 친선 아니면 적대 관계. 적대 관계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실제 무왕은요, 이제 당나라 공격할 줄 알고 장문유 장군이라는 사람을 시켜.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그 산둥만도라고 있거든? 요쪽 중국 지역이지? 대략 저 정도라고 보시면 돼. 빨간색 지역. 저쪽 지역을 가서 중국 장수도 죽여오고 왔던 사실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네? 그래서 우리 무왕 때는 당과 무슨 관계다? 적대 관계. 요게 핵심이야. 재밌는 거. 신라는 그럼 누구 도와줘야 돼? 같은 민족인 발해를 도와줄 것 같지? 아니야. 여기 대동강 이납당을 좀 띄워주겠다니까 좋다고 보더라. 당나라랑 편 먹고 발해를 같이 공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네? 그래서 이 발해와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망한 사람이 누구더라? 무왕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떤 장군? 장문유 장군이라고 있거든. 어떤 장군? 장문유 장군. 자신의 부하야. 요 사람을 시켜서 어디를 공격했다? 당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했다. 요거 기억하면 돼. 되겠니? 그래서 당과 신라가 공격한 걸 막아냈던 사람이 뭐더라? 바로 발해 무왕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당과 무슨 관계? 적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또 결국 무왕은 어때? 이 당나라 공격을 저 사람이 막아냈어. 막아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왕이 나와? 문왕이 나와. 그럼 문왕 때느라 당과 끝까지 싸울 필요 있냐 없냐? 없겠지. 그리고 당나라 입장에서 어떨까? 계속 공격할까? 얘네 고구려 후예들이잖아. 옛날에 호되게 당했었지. 그래서 이제 뭐더라? 결국 당과 발해는요. 무슨 관계로 바뀔까? 친선관계. 바로 누구 때? 문왕 때. 그 묘 자체가 어때? 그런 문자 쓰잖아. 요때 무슨 관계더라? 친선관계로 바뀌었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럼 신라랑도 무슨 관계로 바뀔까? 친선, 같은 민족인가 굳이 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일종의 그 경쟁 관계 정도로 보면 될 거야. 1번 라이벌의식 그 정도. 그래서 사이 좋을 때 뭐하고? 사이가 좋고 또 서로 경쟁할 때마다 경쟁하던 체제. 그런 관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해 문왕 때 친선 관계 끝. 자, 그 다음 이제 쭉쭉쭉 계속 발해는 발전해. 원래 어디에서? 동모산에서 그리고 점차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갔다 보시면 돼. 그 다음 발해 누구 때? 선왕 때라고 있거든? 발해 선왕 때는요, 드디어 어디까지 먹더라? 요동까지 점령했다 보시면 돼. 요게 매우 중요하거든? 봐보자. 지금 내가 그리는 것이 저기 우리나라 북쪽 지역인지는 알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한번 말했었는데, 요쪽에 무슨 강이라고 있다고 썼지?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적어줄게. 무슨 강? 묘화강이라고 있지. 묘화강 동쪽이 무슨 지역? 요동, 여기가 뭐다? 요소라고 했었지. 발해는 이런 식으로 성장했던 거야. 요렇게 성장하다 드디어 어디까지? 발해 선왕 때 어디마저 먹었더라? 요동마저 먹었다 보시면 돼. 그럼 요동 지역을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강 끼고 있지 얘들아. 여기 점령하지. 방어하기 매우 유리하다 보시면 돼.
그 실제 요동강을 우리가 딱 먹지, 여기 요동지역을 먹지, 중국애들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돼, 공격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진다 보시면 돼. 또 여기가 또 뭐도 그렇게 많이 떴더라? 철도 엄청나게 나왔다 보시면 돼. 무기 생산지야. 그래서 고구려 또한 뭐더라? 광개토 대항 이후에 절대 놓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요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이 지역을 바로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해 선왕 때 가장 많은 영역을 지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래서 무슨 성국이라 부르더라? 바다 동쪽의 융성왕 국가다. 무슨 성국? 해동 성국이라 불렸던 게 바로 뭐더라? 발해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됐니? 그럼 왕 몇 명 나왔어? 3명밖에 안 나왔지. 첫 번째 무슨 왕?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 뭐더라? 마지막이 선왕.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대부분 선택지 이렇게 나와. 발해는 신라랑 항상 적대 관계 맺었다. O 아니면 X? X야. 당과도 친선 관계로만 유지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적대와 친선계가 교차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멸망하던 926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거란족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럼 이 거란족한테 왜 갑자기 당했냐면요. 이 매우 잘 나가던 나라잖아. 네, 백두산이 이때 폭발했다. 이런 학설이 있다고 보시면 돼. 백두산 2차 폭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야. 되게 정신이 없었겠지.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거란이 공격해서 멸망시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가보자. 자, 발해 건국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건국한 사람 한 명 이름만 줄쳐놓으면 돼요. 누가 건국했다고요? 대주요. 그 다음 이제 무왕 줄쳐요. 연호는 인안이라는 연호 사용했거든. 우선 그리고 당과 무슨 관계? 적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리고 이제 흑수말갈족이라고 저 발해 위쪽에 있었던 민족이 있거든. 당과 연결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야. 그래서 발해 무왕이 선제 공격했다고 썼죠. 거기 줄치자. 무슨 만도 공격? 싼둥만도. 장군 이름 들어가자. 무슨? 장문이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문왕 때 무슨 관계? 대응 줄치고 무슨 관계? 신선. 발해 선왕 때 어디 진출? 요동. 무슨 성국? 해동 성국. 그리고 누구한테 처망했더라? 거란에게 망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 봐봐. 너네 선생님 말했네. 연호는 누구만 제정하는 거랬었지? 연호는 누구만 제정하는 거였어? 중국 황제만 제정하는 거지. 근데 가끔씩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도 연호를 제정한 사람들 있지. 그 얘기는 누구랑 대등하다? 중국과 대등하다는 의식이지. 한 명만 기억해봐. 광개토대왕이 어떤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되겠니? 근데 발해 국왕들은요 다 사용했어. 모든 왕들이 연호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 그만큼 독자적인 나라가 뭐더라? 발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발해 연호는 얘들아 따로따로 안 나와. 그냥 이렇게만 나와. 무왕 때 우리 줄쳐놨지? 인안이란 연호 사용했습니다. 문왕 때가 어떤 연호 사용했고? 대흥이란 연호 사용했어. 그럼 대부분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 인안과 대흥 연호 사용했다. 그럼 어떤 나라인지만 들어가면 돼? 발해구나 들어가면 돼? 그래서 쉽게 이렇게만 들어가. 앞자리만 따서 인대. 알겠니? 인대 있잖아. 뭐 인대 들어갔다 그러지? 그래서 인왕과 대흥 나왔다. 그럼 어떤 나라인지만 들어가자. 발해의 연호들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럼 연호 다시 한번 앞자리만 동그라미 쳐자. 어디 동그라미 치면 돼? 인 동그라미 치고 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자, 그래서 우리 발해 이렇게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간단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들어가자. 자, 오늘 준 과제장 첫 번째 페이지야. 133번 들어갈게. 어디에 대관계를 알려주세요. 거기 줄죠? 무왕. 장문이요 동그라미. 배웠던 거네. 그 문왕 때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뀐다고 했어? 무슨 관계? 친선 관계. 그리고 선왕 때는 뭐라 불렸다? 해동 성국이라 불렀다. 되겠니?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진대법은 어떤 나라일 거였어? 우리가 배웠잖아. 고구려 22담로 백제왕이었는데 무슨 왕? 첫 번째 페이지 무령왕. 민정문서 안 배웠지?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34번 밑에 가보도록 요거는 얘들아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만 하고 넘어갈게. 매우 좋은 사료에서 그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가 신라의 남해 있고 대씨가 어떤 나라 만들었을까? 가에다 빨리 적어보자.
발해지.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부여시와 뭐가 망했대? 고시가 망했지. 김씨 동그라미 쳐. 부여시 동그라미 쳐. 어떤 나라가 망한 거야? 우리 배웠잖아. 부여. 남부여라 했던 나라. 백제. 백제 왕희성씨가 부여시라고 했잖아. 우리 배웠잖아. 백제 멸망. 그다음에 어떤 나라? 고구려 멸망. 고시가 망했다. 어떤 멸망? 고구려 멸망. 그래서 남쪽엔 무슨 신라? 통일신라. 북쪽엔 어떤 나라? 대시가 만든 발해.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부른다? 남북국 시대라고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어떤 나라인지만 들어가면 될까? 발해구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그 정도 간단하게 들어갔으면 됐고요. 어려운 문제 가볼까? 145번 들어갈게. 그거 한번 문제거든? 어려운 문제야. 145번. 14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시오. 자, 들어가자. 얘들아, 천자가 누구야? 첫 번째 줄에 천자. 중국 황제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봐. 신라인 김산란을 기구시켜 신라로 하여금 어디 공격했다? 거기 줄 쳐. 발해를 공격하게 했더라. 되겠니? 그럼 한마디로 발해와 신라가 뭐 하는 거야? 당과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는 것이지? 그럼 그 누구 때렸어? 적대 관계지. 그럼 무슨 막 나오면 돼? 무화. 그럼 정답 몇 번? 2번. 한눈검도 금방 풀리잖아. 크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래서 우리 발해 이렇게 문제 풀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9페이지 가도록 하자. 다시 내용 봐보자. 야, 발해는 그냥 이거지. 무수왕. 문, 선왕.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신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신라 제도는 우리가 저번에 줄치지 않았나? 그치요? 중앙부선 무슨 부가 있었고? 무슨 부? 집사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돼. 그 지방은 내가 몇 주로 나왔다고 그랬어? 지방은 몇 개 주? 야, 신라는 내가 어떤 숫자 좋아한다고 그랬어? 그래, 신라는 어떤 숫자 좋아한다고 그랬어? 9자 좋아한다고 했어. 9자. 왜? 얘는 뭐야? 삼국을 통일금에 3, 3은 뭐더라? 9, 4만 1통우식. 요것도 가끔씩 나와. 왜 얘네는 9주로 만들었냐? 왜 중앙군이 구서당이냐? 민족을 뭔다? 통합하겠다는 의식이다. 이런 식도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다시 한번 하자. 집사부 됐지? 지방은 몇 주? 9주. 그 다음에 수도가 어디 치우쳐져 있어? 경주에 치우쳐졌지.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소경을 주었더라? 5소경. 9조 5소경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앙군은 몇 서당? 9개 부대가 있어. 그래서 몇 서당이라고 하지요? 9서당. 지방군이 몇 정? 10정. 그 10정은 왜 그렇다고 그랬어? 여기 어디 무슨 주? 한산주가 뭐더라? 매우 넓고 발해와 국경선이다 보니까 한 정이 추가돼서 몇 정이더라? 10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9 이거 나오면 어디 거다? 신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신라 대학교만 말해보자. 신문학 때 만들어진 거 벌써 까먹었나? 국학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 지방제도는 있지? 우선 얘들아 거기 봐봐. 우리 교재 오른쪽 가보자. 이제 몇 성 몇 부제? 3성 무슨 제? 6부제. 되겠니? 요 3성 6부제는 다시 한 번만. 그 밑에 그림이 있어 없어? 있지요? 이것만 기억해. 3성 6부제는 어느 나라 거다? 중국 거지요. 되겠니? 그냥 이건 나중에 고려 왕조 때 내가 한번 말해줄 건데, 그러니까 당나라가 되게 정치가 발달돼 있다 보시면 돼. 이걸 받아들인 나라가 발해가 되겠고, 고려 또한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얘네는 그냥 뭐다?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였다.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되겠니?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몇 성 몇 부제? 3성 6부제. 말은 간단하게 해줄게. 중서성이라는 게 있어. 당나라에는. 이게 발해선 정당성이라 불렸습니다. 되겠니? 그리고 문화성이 있고, 이게 중서성이라는데 명칭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거야. 얘네가 어떤 정치를 보다 의결하는 부서였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당나라가 지금 공격하지요. 그럼 싸울지 말지 결정해야 돼, 안 해야 돼? 결정 먼저 해야 되겠지.
싸울지 말지. 그 기구가 뭐더라? 정당성과 선조성. 중국에는 뭐더라? 중서성과 문화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싸우자고 결정했어. 그럼 이제 전쟁을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되겠지. 그 준비하는 부서가 뭐더라? 행정부가 무슨 성? 상서성이라 보면 되겠고, 이 상서성 나라를 도맡아다 보니까 부서가 몇 가지 부서? 건설교통부, 국방부, 교육부, 이게 6개의 부서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 쉽게 말해줄게. 요게 그냥 뭐더라? 우리나라 국회라고 보시면 돼.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거. 그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집행하는 곳이 어디야? 일을 하는 곳이. 행정부라고 들어봤지? 맞잖아. 뭐 수능교육 폐지하자. 그럼 어디서 결정돼? 국회에서. 그럼 이제 일은 어디서 해야 돼? 교육부에서 해야 되겠지? 맞잖아. 그게 행정부라고 보시면 돼. 이 시스템을 누가 잘 맞췄다? 당나라가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나라의 몇 성 몇 부제? 3성 6부를 누가 받아들였다? 발해가 받아들였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럼 줄치면서 외워요. 자, 발해는요. 당나라의 몇 성 몇 부제 받아들였다? 몇 성 몇 부제? 3성 6부. 그거 들어가시면 돼. 그 다음 하나만 들어가자. 무슨 감? 주자감 들어가면 돼. 무슨 감? 주자감. 자, 주자감 뭐더라? 발해의 대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뭐라고요? 대학교. 대학교 이름 뭐다? 국자감. 그럼 우리 전근대 대학교 3개만 말해보자. 그거에서 뭐라 불렸어? 소수리망이 맞는 거 벌써 까먹었구나. 태학. 야, 그리고 방금 전에 했다. 신라의 대학교가 뭐야? 무슨 놈들? 신라대학교 국학. 되겠니? 그리고 발해 대학교가 뭐더라? 주자감. 그리고 고구려가 국자감이야. 고구려가 뭐라고? 고구려가 뭐라고? 국자감. 그러면 봐봐. 요거 이름이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하지?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돼. 고려가 기역자 들어가잖아. 국자감이 어디 거? 고려 거. 주자감 어디 거? 발해 거. 여기 들어가시면 돼. 이거 어디 거? 고구려. 요 어디 거? 신라. 요 어디? 발해. 그 다음에 뭐더라? 고려. 여기 들어가시면 돼. 조선 다 알고 있잖아. 조선 대학교 몰라? 성균관. 들어봤죠? 그럼 전근대 대학교는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 자, 어디 줄치면 될까요? 빨리. 무슨가? 주자가. 자, 지방제도 들어가자. 5경, 15부, 62주라고 있죠. 자, 그러면 요것만 말해줄게. 야, 발해 지방제도가 5경, 15부, 62주거든? 수도가 몇 개 있대? 5개. 부선 몇 개? 15개. 그 다음 몇 주가 있다? 62주가 있대. 얘들아, 이것만 대답해줘. 깔끔해, 복잡해? 좀 복잡하지? 정신없지? 잘 만들어질 거면 대강 만들어진 걸까? 대강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보면 돼. 지방제도 얘들아, 깔끔한 게 제일 좋아. 조선이 가장 잘 만들었거든? 조선 딱 한 단어로 끝나. 팔도. 끝이야. 그리고 고려가 좀 지저분해. 오도 양계. 뭐 이런 식이야. 신라도 어떠냐? 구서당 몇 정? 구주 몇 속이요? 5승영. 이게 복잡하잖아? 제일 복잡한 게 뭐야? 발해가 되겠지. 깔끔한 게 완벽한 중앙집권화라고 보시면 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강 만들어진 거야. 너네가 봤을 때 발해는 어떠냐? 성장 속도가 느렸을까 빨랐을까? 얘네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대조영 때 동무산 여기서 시작했던 거야. 그 다음 무왕 때 이렇게 나가고 그 문왕 때 이렇게 나간 거야. 선학 때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정신없이 보다 영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지방제도를 깔끔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그때마다 만들어지니까 좀 복잡하게 나왔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럼 너네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 제일 복잡한 거 나왔다. 그럼 어디 거더라? 발해 지방제도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줄치고? 5경, 15부, 62주. 그럼 드디어 발해 완벽하게 끝났다 보시면 돼. 바로 문제 싹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자.